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볼까요? 과제 1. 말하기. 다음은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습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한국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국의 설날에는 무엇을 합니까? 설날에는 연날리기를 해요. 연날리기를 할 때 연줄을 끊어 연을 날려보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집안에 애군이 사라지고 복이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결혼식 날 국수를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신랑 신부가 오래오래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갈 때 비누를 사가지고 갑니다. 왜 합니까?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날 하는 특별한 풍습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연날리기를 할 때 연줄을 끊어 날려 보내는데 그건 1년 동안의 애군이 사라지고 복이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혼식 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식에 온 하객들에게 국수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한 집에 갈 때는 비누 거품처럼 크게 일어나 부자가 되라고 비누를 사가지고 갑니다. 선생님이 한국의 풍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인의 돌잔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돌잔치의 돌 무엇이냐면 12달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돌잔치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돌잔치란 유아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식으로서 유아의 앞날이 잘 되라고 함께 모여 기원하는 한국의 풍습이에요. 돌잔치에는 하나의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돌잡이라고 한답니다. 돌잡이가 뭘까요? 유아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고 유아가 선택해서 집게 하는 풍속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잡게 하는 풍속을 돌잡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물건을 놓아두고 유아가 그것을 집으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잡이 때 전통적으로 놓아두는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그 물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아가 실을 잡는다든가 국수를 잡으면 장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를 집으면 앞으로 자손이 많아진다고 생각했으며 쌀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집으면 튼튼하고 복이 많다는 의미, 그리고 활을 집는다든가 화살을 집으면 무인이 된다고 생각했고, 자를 집는다든가 바늘을 집으면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는다든가 먹이나 벼루, 붓, 종이, 그리고 연필을 집으면 문장가가 되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돌잔치에서 유아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잡게 하여 유아가 복을 받으라고 돌잡이를 합니다. 또한 유아의 장래를 점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축구공이나 골프공, 탁구공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공을 두기도 합니다. 그 공을 잡으면 운동선수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청진기를 두기도 하는데요. 유아가 청진기를 집으면 의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요즘에는 어떤 물건을 두느냐는 부모가 생각할 때 놓고 싶은 것을 놓으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반드시 돌잔치를 하고요. 돌잔치 때는 돌잡이를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는 유아가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 때는 유아 앞에 여러 물건을 늘어놓고 유아가 물건을 집게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잡이입니다. 유아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잡게 하여 복을 받으라고 돌잡이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장래를 점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풍습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 고사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사는 주로 가족의 평안과 재앙이 없어지기를 빈다든가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일종의 제사였어요. 그 대상은 집 혹은 그 지역에 거주한다고 믿는 신이었죠. 한국에서는 돼지가 고사의 희생물로서 재산이나 복을 상징합니다. 현재도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가장 중요한 제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는 고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대에는 개업을 하거나 여러 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앞두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라고 고사를 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지만 사회생활의 변화로 인해 고사의 의미나 내용도 변하고 있죠. 현대의 고사는 본래의 신앙적, 주술적 성격이 약해진 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홍보의 목적이 더 강해졌어요. 자,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거나 개업을 하는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합니다. 이 고사를 왜 합니까? 전통적으로 복을 빌거나 만사형통하라고 고사를 했습니다. 현대에도 복을 빌거나 만사형통하라고 고사를 합니다. 또한 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사를 합니다. 자, 그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의 평안과 재앙이 없어지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고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로 개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홍보 목적으로 고사를 합니다. 과제 2. 읽고 말하기. 첫 번째, 여러분 집에서는 설날 때 어떻게 지냅니까? 선생님 집에서는 모두가 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설날 음식을 같이 만든다든가 함께 연날리기를 합니다. 또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덕담을 해주시고 우리들은 세뱃돈을 받습니다. 또한 친척을 찾아간다든가 이웃을 찾아가 새해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은 설날이다.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날로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소중히 여겨오던 명절이다. 이날에는 한 해의 복을 빌고 덕담을 주고받는다. 설날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차례를 지내는 일이다. 차례는 우더른을 존경하는 풍습으로 차례를 지낼 때는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큰 절을 올린다. 차례를 드리는 제사상에는
떡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놓는다. 차례가 끝나면 우더른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가족들이 모여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세배를 드리는데, 세배를 드리면서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가 올해에도 건강하십시오와 같은 인사말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도 건강해라, 소원 성취해라 등과 같은 덕담을 해준다. 덕담을 많이 주고받으면 1년 내내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세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이건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바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세배를 가지 못하면 미리 연하장을 보내 세배를 대신하기도 한다. 세배가 끝나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차례를 지낸 떡국으로 아침을 먹는다. 이날에는 어른들이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너 떡국 몇 그릇 먹었니?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너 몇 살이니? 의 의미이므로 저는 올해 몇 살이 됩니다 하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한 그릇 먹었습니다 하면 아주 우스워지기도 한다. 집안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나면 그 후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린다. 이건 역시 우더른을 존경하는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몇 가지 보충 설명 드릴게요. 한국인은 설날에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가 뭘까요? 차례는 설날이나 추석 아침에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빔이 뭘까요? 설빔이란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데, 이때 새 옷, 즉 설빔으로 갈아입습니다. 설빔은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에 새 것으로 갈아입는 옷을 말합니다. 설날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데 의미가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하는 세배란 무엇일까요? 세배는 설날에 우더른께 인사로 하는 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인들은 어떻게 세배를 할까요? 세배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남자의 경우 손을 모아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절이 있는데, 먼저 두 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서 고개를 숙여 절하는 것을 큰 절이라고 하고, 손은 올리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절을 작은 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은 상고시대부터 먹었던 음식입니다. 떡국은 가래떡을 잘라서 만듭니다. 가래떡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가래떡을 엽전처럼 둥글게 썬 것은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떡의 하얀 색깔에는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깨끗하게 잊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래떡이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시죠? 자, 다음은 가래떡과 자른 가래떡이에요. 가래떡을 다음과 같이 잘라서 떡국으로 만들어서 먹었죠. 이 떡국의 모양이 예전에 돈으로 쓰였던 엽전과 아주 닮았네요. 이렇게 자른 떡을 육수에 넣고
넣고 끓인 것이 한국인들이 설날에 먹는 떡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설날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질문을 살펴볼게요. 1번, 설날 풍습의 의미를 써 보십시오. 어떤 풍습이 있었나요? 차례를 지낸다. 어떤 의미예요?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한다. 아,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라고 차례를 지내는군요. 또 어떤 풍습이 있었나요? 덕담을 나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1년 내내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 아, 1년 내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라고 덕담을 나누는군요. 또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의미이죠. 아,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라고 세뱃돈을 주는군요. 세 번째, 여러분 나라에는 설날 어떤 풍습이 있는지 표에 쓰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기를 먼저 볼까요? 한국의 설날 음식으로는 떡국이 있고 놀이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풍습이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기도 하지요. 베트남에서는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반떼시라는 음식을 먹고 카드 놀이를 해요. 세배하는 풍습은 없는데 아이들에게 덕담을 하면서 세뱃돈을 주는 것은 한국과 같아요. 여러분, 중국의 설날에는 어떤 풍습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설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설날 때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친구 부모님을 만난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건강하시라고 세배하는 것 잊지 마세요. 물론 세뱃돈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